계속해서 관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조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19조. 30조 1항 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를 얘기하면 이거 뭐 특허권, 상표권, 실환 신용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권리는 다음 같은 겁니다. 저작권.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법적 권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 이게 이제 노하우 같은 건 노하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혹은 뭐 우동 국물 만드는 비밀이라든지, 이거는 뭐 법적인 권리는 아니지만은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상당한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 비밀이라고 합니다. 노하우 같은 게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특허권에 해당이 됩니다.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생산, 영업비밀 를 사용하는 대가,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복제권이라고 그러죠. 리프로덕션.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 복제권을 제외합니다. 이걸 제외하고 여기에 이런 비용을 전부 여기서는 뭐냐면 권리 사용료라고 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특허료는 권리 사용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입니다. 이거를 이제 권리 사용료라고 하는데, 다만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있죠.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합니다. 리프로덕션, 복제권입니다. 기타 나머지는 권리 사용료라고 하고, 이 물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물품에 관련이 되어야 돼요. 관련, related. 그 다음에 거래 조건이어야 되죠. 거래 조건.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고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건 must pay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는. 관련성과 거래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나옵니다. 이거 볼까요?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이제 우리 시행령 3항에 나옵니다. 다음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 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겠다. 관련된다는 거죠. 관련되고 거래 조건이어야 되는데, 일단 관련되는 경우로 보겠습니다. 권리 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목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에 지급됐다는 수입 물품이 특허 발명품이라든지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해 생산된 물품, 특허라는 게 특허 제품이 있고 특허 방법 공정도 특허가 있으면 그 공정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은 이게 특허 물품이 되는 거죠.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또는 구성 요소로서
그 자체의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성되어 있는 물품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다. 특허권은 관련성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불하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돈이 지불이 됐다 그러면 관련성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권입니다. 디자인권.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입 물품이 당의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의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 요소로서 그 자체의 당의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수입 물품이 뭐가 되냐면 당의 디자인을 표현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당의 디자인권에 의해 생산되는 물품의 부품품 또는 구성 요소로서 디자인의 전부 일부가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부가 표현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표권.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입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상표가 부착되면 일단 이거는 권리사용료는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희석, 혼합, 분류, 단순 조립,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해 지불될 경우, 저작권. 수입 물품의 가사, 선율, 영상,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앙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하는 때는 당의 실용신앙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론요. 1호에 여기 있죠. 여기 1호에 여기 1호에 준하는 요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일 때에는 당의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 성격상 당의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관련성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련성은 우선 권리 사용료에 대해서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는 특허 발명품이거나 방법에 의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의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의 당의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다거나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장치, 그 주요 특성을 갖춘 부분품을 포함합니다. 특허권에 대해서 지불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해서 지급될 때는 수입 물품이 당의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 국내에서 당의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 이 부분품 또는 구성 요소로서 그 자체의 당의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현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 디자인의 전부 일부가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표권도 이렇게 상표가 부착되거나 나중에 부착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부착을 안 하면은 상표권에 대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게 관련성이 없는 거죠. 자,
권리 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해 지급할 때는 저작권, 수입 물품의 가사 선율, 영상,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입 물품에 있는 경우는 저작권료가 따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실용신앙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실용신앙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앙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권리사용료가 기타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 이 5가지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특별 규정인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 사용료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 테이프, 마그네틱 디스크, CD-롬 및 기타 유사한 물품, 별표 간별표의 번호 제85235에 속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상 유효 물품과 관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지급하는 권리 사용료는 이 CD 이걸 가지고 수록된 마그네틱 테이프라든가 CD라든가 CD-롬과는 관련되지 않아서 이거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그 WTO 결정 사항을 우리가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WTO 평가위원회 결정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일에 해당하는 거래 조건을 봅니다. 아까 로얄티는 관련성과 거래 조건 두 가지를 전부 충족해야 되는데 컨디션 오브 세일입니다.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연하죠. 이건 구매하기 위하여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그 다음에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권리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는 이 판매자는 특허권이 없는 경우니까 요거를 구매하려면 요 제3자에게 권리 사용료, 즉 특허권을 지불해야지 구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판매자가 이 권리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할 때 권리 사용료를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라 하는 그런 약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약정도 이미 포함이 된다입니다. 그 다음에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그 판매자에게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특허권을 별도로 사가지고 상표권이나 이런 거 별도로 사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요 세 가지 경우는 그 거래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구매하기 위해서 물건 구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경우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상대방이 누구한테 지불하느냐? 판매자한테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판매자. 첫 번째 거래 조건은 판매자에게 지불을 한다. 판매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는 판매자가 아닌 자. 약정에 따라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허락을 누가 받느냐? 사용 허락을 구매자가 받는 경우. 그래서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거래 조건으로 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 사용료에 대한 수입 물품과 관련성이 없는 물품이나 국내 생산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권리 사용료 중 수입 물품과 관련된 권리 사용료만큼만 가산합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계산식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고시를 한번 볼까요? 이 고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계층.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곳입니다. 자,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21조를 보겠습니다. 권리사용료입니다. 0 제19조 2항에 따라 권리사용료의 가산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 또는 권리허락자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지급되건 어디로 지급되건 어디에 있건 아무 관계없이 이것은 가산하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 의무가 있고 지급 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물품의 판매자와 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자 또는 권리권자가 특수관계가 있다. 그러면 뭔가 이게 인정할 만한 거래 사실이 되는 거죠. 특허권 등의 권리권자가 수입 물품의 판매자를 선정 지정하는 등 구매자에게 수입 물품의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 뭐 당연히 특허권에 어떤 인정할 만한 거래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매자가 특허권 등 상표권을 제외합니다. 권리권자로부터 수입 물품과 관련된 특허권 등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허락받아서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 실시권을 허락하고 구매자가 해당 권리권자에게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특허권을 이제 그 전용 실시권 허락을 받은 경우, 이제 하부 개념이겠죠. 특허권의 하부 개념을 허락을 받아서 이걸 생산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 권리권자에게 해당 특허권에 대한 권리 사용료를 지급한다 하고 볼 때는 이건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 사실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권리 사용료를 실제 지급 금액에 가산하는 경우 다음 각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 방법을 준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신고 1건당 가산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납세 의무자가 AO 신고 업체인 경우 20조의 가산 방법.
생산 지원 금액에 대한 가산 방법인데 요걸 뭐 특별히 가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권리 사용료의 산출을 사유로 제6조에 따라 잠정 가격 신고를 하고 제8조에 따라 확정 가격 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 가격 신고를 하겠죠. 납세 의무자가 권리 사용료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확정 가격 일괄 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사용료의 산출 방법, 권리사용 산출 방법입니다. 시행령 19조 제2항의 계산식이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수입 물품이 완제품, 즉 수입 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해서 완제품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총 지급 권리료, 총 지급 권리 사용료 전액을 가산합니다. 총 지급 권리 사용료 전액을 가산합니다. 수입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이와 수입 부분품 등이라 합니다. 이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 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총 지급 권리 사용료 전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총 지급 권리 사용료가 수입 부분품 등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 전체와 관련된 경우에는 총 지급 권리 사용료의 완제품 가격 중 수입 부분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는 거죠. 총 지급 권리 사용료 중에서 권리 사용료가 총 지급 권리 사용료가 수입 부분품뿐만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에 포함되는 경우는 그 비율을 계산하는데, 이것은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 부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출된 권리 사용료 금액을 가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의류 같은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의류 같은 거는 상표권에 대해서 이제 로열티가 수입하는 물품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또 국내에서 만드는 경우에도 같이 한꺼번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걸 구분을 시켜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 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이 설비나 기계 장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 그 주요 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총지급 권리 사용료 전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총지급 권리 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방법이나 제조 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총지급 권리 사용료에 권리 사용료와 관련이 있는 전체 설비 등의 가격 중 권리 사용료가 와 관계 있는 수입 설비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이 전체 그 권리 사용료가 전체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전체 방법이나 제조 공정의 특허인데, 수입하는 물품은 그 일부다 이거죠. 이런 A 공정, B 공정, C 공정 전체에 대한 이 특허료가 나가고 있는데, 수입하는 물품은 요 3공정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전체 가격 중에서 수입 설비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권리 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물건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 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항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합니다. 수입 물품이 2호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왔던 이 국내의 어떤 완제품의 가격에서 수입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액은 총 지급 권리 사용료 분의
전체 완제품 가격이죠.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수입 부분품 등의 가격입니다. 수입 부분품의 가격. 수입 부분품의 가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가산율은 수입 부분품의 가격분의 이 조정액이죠. 조정액이라는 것은 권리사용료가 이제 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몇 퍼센트, 이렇게 퍼센트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물품이 제3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액은 총 지급 권리사용료 중에 전체 설비 가격분의 수입 설비의 가격이 되겠죠. 전체 설비가 A 공정, B 공정, C 공정이 있다면, A 공정, B 공정, C 공정이 있다면 수입 설비 가격이 C 공정이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만 이 관세 가세가격에 해당이 됩니다. 가산이 돼서 가산율은 수입 설비 등의 가격분의 그 조정액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라 총 지급 권리사용료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국가에 따릅니다. 총 지급 권리사용료는 19조 6항에 따라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의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수량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합니다. 이게 지금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거에서 홍보 전략을, 권리사용료가 홍보 전략을 그쪽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에 대해서 지불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공제를 해야 될 텐데, 그 공제도 객관적이고 수량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권리사용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권리사용료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을 포함합니다. 이게 원천 징수를 하고 권리사용료를 보내기 때문에 세금을 우리가 이 총괄적으로 권리사용료를 하면 그 원천 징수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권리사용 계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사용연수, 생산 능력 및 생산되는 제품의 수요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생산이 되는 제품의 생산량, 판매량에 따라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용연수, 생산 능력, 제품의 수요 사항을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수량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제1항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계산할 때 수입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은 가산하려는 권리사용료를 제외하고 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더한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권리사용료를 제외하고 그 거래가격에다가 플러스 조정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제1항 4호 과목의 수입 부품에 대한 가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 보고서 등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완제품의 가격에 포함된 수입 원재료의 가격을 말합니다. 자, 제1항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계산할 때 제1항 2호 및 제4호 과목에 따른
완제품의 가격은 다음과 따릅니다. 완제품 가격에서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는 수입 원재료와 국내 원재료를 포함해서 직접 재료비가 직접 노무비 및 간접 제조비를 더한 금액으로 판매비나 관리비 이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 원가라는 거는 그게 포함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완제품의 가격에서 제외되는 세금. 완제품의 가격에서 제외되는 세금에는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다만 완제품의 제조 원가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정을 합니다. 다음 제1항 4 과목에 따른 조정액을 산정할 때, 계산할 때 완제품 가격에서 제외되는 권리 사용료는 완제품 가격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제조 원가에 반영된 권리 사용료를 말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권리 사용료와 관련해서 관세법 시행령이나 혹은 여기 또 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아주 자세하게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많은 그동안의 논란의 사항이 되어 왔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로얄티, 즉 상표권이나 이거에 대해서 과세가 전 어떤 업체에 대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발생하고 그 케이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로얄티, 즉 시행령에 관한 로얄티 규정은 여기서 끝내고 그 다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